그럼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지 한문 영역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항상 한문 영역 1번 문제는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요. 사실 그림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이 마지막 교사의 내용을 잘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은 매화나무 가지 위에 잠든 새를 그렸다고 해서 이렇게 라고 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매화나무, 여기 보면 매화나무 매자가 보이죠? 그 다음에 위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여기 위상자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잠든 새라고 되어 있는데요. 새라는 거 한자 여기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다 라는 한자 여기 보이는데 잠이 들다 라는 지금 한자가 빠져 있죠. 그래서 기억에는 잠을 자다 할 때 자다의 뜻을 가진 한자를 찾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번 먼저 보시면 1번은 대나무라는 뜻을 가진 대나무 죽자죠. 정답이 되지 않고요. 2번이 잠을 자다, 즉 잘 숙자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죠. 자, 나머지 한자 보시면 3번은 바람풍자, 4번은 볼시자, 5번은 머리 숫자가 되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상반되는 뜻을 지닌 한자끼리 연결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즉 반대의 뜻을 가진 한자끼리 나열된 거 찾으면 되죠. 기억을 보시면 흙, 토자에 땅, 지자입니다. 즉 뜻이 비슷하죠. 유효가 되죠. 그래서 기억은 되지 않고요. 그 다음 니은 바랄 희자에 바랄 망자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희망이라고 하죠. 뜻이 같습니다. 되지 않죠. 다음 디귿 주인 주자에 손님 객자입니다. 뜻이 반대죠. 디귿이 되고요. 다음 리을 재앙 화자에 복 복자입니다. 재앙과 복이 되죠. 리을도 상반되는 뜻 리을이 되니까 디귿 리을 해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기억에서 리을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다음 단어에 대해 알아볼까요? 라고 해서 시인이라는 한자를 가져왔습니다. 이 시자는 오를 신자에 인자는 알 인자가 되죠. 그래서 이 시인의 뜻은 어떤 내용이나 사실이 옳거나 그러하다고 인정함. 이게 바로 시인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보시면 시인과 음이 같아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음은 같죠. 뜻은 다르지만 음은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죠. 참고로 시인은 시를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을 시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다음 니은 옳다고 인정함으로 풀이해요. 그렇죠? 니은도 맞고요. 다음 디귿 유의어로는 용서가 있어요. 시인과 용서는 뜻이 같지 않죠? 그래서 디귿은 되지 않고요. 참고로 용서도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것을 용서라고 합니다. 그렇죠? 다음 리을 사건이 자기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인했다와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리을도 맞고요.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일단 여러 사람이 말한 내용을 잘 보면요. 이 한자의 음은 감과 같다. 달 감자죠. 감이라는 글자. 일단 보기 중에서 감이라는 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자를 찾아보면 1번은 볼 감자죠. 그 다음에 2번은 뜻 정자입니다. 정답이 되지 않겠죠. 3번은 느낄 감자, 4번은 미워할 정자입니다. 감이라는 음과 다르죠. 5번은 욕심 욕자입니다. 정답이 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과 3번 중에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남학생의 내용을 보면 성과 부수가 같이, 성의 부수는 마음심자죠. 그렇죠. 근데 지금 한자를 보시면 1번에 보시면 마음심자가 전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정답은 3번이 될 것 같은데요. 나머지 학생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총획은 이 글자와 같아. 자, 이 글자를 한번 적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총 13획이 되죠. 이 감자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총 13획이 되죠. 그래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 글자 뒤에 생각할 상을 결합하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생각을 뜻하는 말로 쓰여 우리는 이거를 감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단어장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이 기억이라는 한자의 원래의 뜻은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자로 바꾸면 차에 해당되는 글자 차 다자가 있죠. 그 다음에 밥을 먹다, 밥에 해당되는 밥 반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먹는 일에 해당되는 한자 일사자가 있습니다.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일을 우리는 다반사라고 합니다. 이 다반사는 바로 우리가 흔히 보통 있는 예사로운 일을 우리가 다반사라 그러죠. 그래서 보기 중에 다반사를 찾으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자의 뜻을 살펴보면 1번은 관심사가 되죠. 관심을 끄는 일을 관심사라고 합니다. 다음 2번은 세간사라고 읽습니다. 즉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세간사라고 합니다. 자, 3번 일상사입니다. 날마다 또는 늘 있는 일을 일상사라고 하죠. 다음 5번 재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반사는 어떤 것과 관련된 모든 일을 재반사라 그러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입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성어를 채울 때 기억에 들어갈 것은, 일단 가로 열쇠를 먼저 보시면 어려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꾸며내는 개체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성어죠? 그렇죠. 우리는 이거를 고육지책이라고 합니다. 고육지책이라 그러죠. 이 육자는 아마 고기 육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음 세로 열쇠 보시면 약자가 강자에게 잡아먹힘.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죠? 그렇죠. 우리는 이거를 약육 강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자를 살펴보시면 1번은 벗어날 탈자가 되죠. 그 다음에 3번은 개책 책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약할 약, 그 다음에 5번은 먹을 식자가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입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보시면 기억 민심서, 이미 정답이 유추가 되는데요. 우리는 이거를 목민심서라고 하죠. 자, 뒤에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백성을 다스리는 지방 수령이 지켜야 할 규범과 제도 등을 조목조목 작성해 놓은 책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백성을 다스리다가 목민이 되죠. 다스리다의 뜻을 가진 한자, 바로 다스릴 목자라는 한자 있습니다. 즉, 1번부터 5번 중에서 다스리다 목자를 찾으세요 라고 묻고 있죠. 자, 1번 보면 1번은 가르칠 훈자가 되고요. 2번은 사랑의 자, 3번은 일만 만자, 4번은 좋을 양자, 5번이 다스릴 목자가 되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광고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기억 보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잘 보시면 불법 복제, 무단 배포, 임의 변경, 하지 말란 얘기죠. 이거를 절대로 하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호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저작권에 해당되는 한자어를 찾으세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이미 저작권이라고 되어 있죠.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 보시면 자유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권은 국가 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는 권리를 자유권이라고 합니다. 자, 3번 경작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깔 경자가 되죠.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경작권이라고 합니다. 자, 4번 참정권인데요. 참고로 이 한자는 석삼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참여하다고 할 때는 참자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서는 참정권이라고 읽습니다. 참정권은 국민이 국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권리를 참정권이라고 하죠. 다음 5번 거부권입니다.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거부권이라고 그러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입니다.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첫 번째 학생이 수신제간에 그런데 잘못 쓴 글자가 있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맞아, 첫 번째 글자는 기억로 써야 해, 몸과 마음을 닫고 집안을 가지런히 한다는 뜻이니까 라고 지금 세 번째 학생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수신제가라고 음은 잘 되어 있지만 첫 번째 한자가 잘못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몸과 마음을 닦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숫자는 닦을 숫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다른 숫자가 적혀져 있죠. 그래서 1번부터 5번 중에 닦을 숫자를 찾으세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1번은 받을 숫자가 되죠. 그 다음에 2번은 빼어날 숫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닦을 숫자죠. 정답은 3번이 되고요. 4번은 거둘 숫자, 5번은 지킬 숫자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모두 수라는 음을 가진 공통점이 있지만 뜻은 닦을 숫자, 즉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입니다. 그림의 한자로 만들 수 있는 사자성어의 의미와 관계 있는 것은?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1번부터 5번까지에 해당되는 성어를 다 적어보면 되죠. 자, 1번 보시면 이왕 살 거면 품질이 좋은 걸로 사야지. 같은 값이면 다 훔치마 란 말 있죠. 그렇죠. 우리는 이거를 동가홍상이라고 합니다. 같은 값이면 다 훔치마 란 뜻이죠. 한자가 있는지 살펴보면 동자, 그 다음에 가자는 보이지만 홍자와 상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정답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 2번, 어제는 놀자고 하더니 오늘은 공부한다는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 하고 있죠. 우리는 이거를 일구이언이라고 합니다. 일자 보이고 구자 보이지만 두 이자와 말씀 원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지 않죠. 자, 3번,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국난을 극복했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음 한몸이죠. 우린 이거를 일심동체라고 합니다. 일자 보이고 심자 보이고 그 다음에 동자 보이지만 몸체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3번은 되지 않고요. 다음 4번,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함께하는 것이 친구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괴로움도 즐거움도 함께하는 거 뭐라 그러죠? 그래서 동고동락이라고 합니다. 자, 동자 보이고 고자 보이지만 즐거울 낙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지 않죠? 자, 다음 5번.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인품을 한결같이 칭찬하더군. 입은 다르나 목소리는 같다는 뜻이죠? 우리는 이거를 이구동성이라고 합니다. 이자 보이고 구자 보이고 동자 보이고 성자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입니다. 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을, 내용을 좀 읽어보면 강아지 풀 미워함은 벼싹을 어지럽힐까 해서이니 구별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하네. 잡초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다시 나니 힘써 악을 제거함을 근본으로 삼아야 하네. 잡초는 싹이 틀 때 마땅히 꺾어야 하니 덩굴이 뻗으면 힘쓰기 쉽지 않으리. 어떤 내용이죠? 그렇죠. 좋지 않은 일은 근본이 되는 원인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즉 발본색원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발본색원이라는 성어를 찾으세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이미 발본색원이 나왔죠.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여기서 유의해야 되는 한자가 바로 색자인데요. 이 색자는 변방의 뜻을 가질 때는 세자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막히다라고 할 때는 색자라고 읽습니다. 여기서는 발본색원입니다. 됐죠? 다음 2번 결초보은. 결초보은은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 것을 결초보은이라고 합니다. 자, 3번 촌철살인. 촌철살인은 한치의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뜻이죠. 즉 간단한 말로도 남을 감동하게 하거나 남의 약점을 찌를 수 있는 것을 촌철살인이라고 합니다. 자, 4번 고목생화. 고목생화는 말라 죽은 나무에도 꽃이 핀다는 뜻이죠. 즉 공공한 처지에 빠졌던 사람이 행운을 만나서 잘 되게 되는 걸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을 고목생화라고 합니다. 다음 5번 유유상종.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귀는 거를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자, 첫 번째 사람의 내용을 보면 골과라고 가라고 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부러진 뼈를 치료하는 곳을 골과라고 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골과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뼈 부러졌을 때 치료하는 곳을 뭐라 그러죠? 그렇죠. 정형외과라 그러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그렇구나. 한국에서는
몸의 생김새를 고쳐 바로잡는다고 해서 정형외과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형자가 모양 형자, 그 다음에 정자는 바로잡을 정자, 가지런히 할 정자가 되죠. 그래서 정형에 해당되는 한자를 찾으세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소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아는 나이가 적은 아이를 소아라고 하죠. 다음 2번은 신경입니다. 신경은 신경세포의 돌기가 모여 결합 조직으로 된 막에 쌓여 끈처럼 된 구조를 신경이라고 그러죠. 자, 3번 흉부입니다. 가슴을 전문적으로 이루는 말을 흉부라고 하죠. 자, 다음 4번 정형입니다. 정형외과라고 그러죠. 정답은 4번이 되고요. 다음 5번은 심장입니다. 순환계통의 중심적인 근육기관을 심장이라 그러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입니다.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첫 번째 여학생이 기억은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 물결이 움직이며 퍼져나간다는 것처럼 공간이나 물질의 한 지점에서 발생한 진동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이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기에 정답이 나와 있는데요. 물결이 움직이다를 한자로 바꾸면 물결에 해당되는 한자 파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움직인다에 해당되는 한자 동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파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옆에 남학생이 그래 소리도 이것에 의해 전달되지 라고 했습니다. 즉 13번은 파동에 해당되는 한자를 찾으세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활동이라고 되어 있죠. 활동은 몸을 움직여 행동하는 것을 활동이라고 합니다. 다음 2번은 부동입니다. 이 부자가 뜰 부자죠. 즉 물이나 공기 중에 떠서 움직이는 것을 부동이라고 합니다. 자, 3번은 파동이죠. 물결 파자에 움직일 동자. 정답은 3번이 되고요. 다음 4번은 유동입니다. 흐를 유자죠. 액체 상태 물질이나 전류 따위가 흘러 움직이는 것을 유동이라고 합니다. 다음 5번은 격동이죠. 격할 격자죠. 정세 따위가 격하게 움직이는 것을 격동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입니다. 글의 의미와 관계 있는 것을 일단 먼저 해석을 해야 되죠. 그 간사한 사람과 벗하면 나 또한 절로 간사해진다. 이렇게 되죠. 즉 나쁜 사람과 친구하면 나도 나빠진다 라는 내용, 즉 금묵자흑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금묵자흑에 해당되는 성어 찾으세요 라고 묻고 있죠. 자, 1번 보시면 삼성오신입니다. 내 몸을 3번 반성한다. 즉 매일 3번 자신을 반성하는 것을 삼성오신이라고 합니다. 다음 파사현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릇된 것을 깨뜨리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 이걸 바로 파사현정이 되고요. 자, 3번 지피지기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을 지피지기라고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죠. 그때 쓰는 지피지기라는 성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자강불식. 스스로 힘써 쉬지 않는다. 이걸 우리는 자강불식이라고 그러죠. 자, 다음 5번 금묵자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진다. 즉 금묵자흑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의 카드를 활용하여 완성하고자 할 때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참고로 15번 같은 문제는 해석이 되지 않아도 눈치만 좀 빠르면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 이 기억에 들어가는 문장은 이 앞의 문장과 대우를 이루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측자가 보이죠? 고측자가 네 번째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측자 보이죠? 이 라가 아마 네 번째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여기 물숫자가 보입니다. 물숫자는 지금 두 번째 있죠? 그래서 이 물숫자가 아마 두 번째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보시면 이 첫 번째 비교할 교자도 첫 번째 보이죠? 비교할 교자 첫 번째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일단 해석을 해보면 물건이 됐죠? 물건이 물에 떨어질 때 물과 비교하여 가벼우면 곧 뜨고, 그렇죠? 물보다 가벼우면 물에 뜨게 되죠. 그 다음에 물과 비교하여 무거우면 곧 잠긴다. 이렇게 되죠. 잠길 침자가 되죠. 그래서 나가 마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입니다. 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은,
해석을 먼저 해야 되죠. 우레 레자죠. 천둥이죠. 천둥 소리만 컸지. 천둥 소리만 컸지. 빗방울. 비점이니까 빗방울이 되죠. 빗방울은 작다. 이렇게 됩니다. 관련된 속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 찾으면 되죠. 1번 보시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이미 정답이 나왔습니다. 1번이 되고요. 자, 나머지 속담들은 내용과 큰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입니다. 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은 깊숙한 방안 말없이 거처할 때 보고 듣는 이 없어도 신은 너를 지켜본다.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살면서 내가 한 일을 아는 이 없을 거란다면 장차 누구를 속이려는 것인가? 사람과 짐승, 기람과 흉엄의 갈림길이 된다네. 저 깊숙한 방안을 나는 스승으로 삼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그렇죠. 어두운 곳에 거처해도 드러난 것처럼 하고 혼자 거처해도 여럿이 있는 것처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1번 보시면 집이 집실자의 집가자가 되죠. 그래서 집이 화목하면 곧 백사. 이 백자는 일백백자지만 이 한문 문장에서 숫자 뭐 10이라든지 100이라든지 1000이라든지 만이라든지 이런 한자가 나오면 정말 딱 10, 100, 1000, 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 만사라고 들어보셨죠? 세상의 모든 일을 세상 만사라 그러죠. 이렇듯 한문 문장에 숫자가 나오면 모든이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부드럽습니다. 즉 집이 화목하면 곧 백사. 모든 일이 길하다 이렇게 됩니다. 내용과는 관련이 없죠. 다음 2번 어두운 곳에 거처해도 드러난 것과 같이 하고 홀로 거처해도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처럼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대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범은 그냥 쉽게 대체로 라고 해석하는 게 수월합니다. 대체로 천하의 일은 모두 다 그 때가 있다. 이렇게 되죠. 정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 4번 아는 것은 행동하는 것의 시작이요. 행동하는 것은 아는 것의 완성이다. 아는 것의 이룸이다. 이렇게 되죠. 하지만 정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 5번 앞일, 즉 지난 일을 잊지 않는 것이 뒷일의 스승이 된다. 이렇게 되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입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과 니은에 공통으로 들어갈 것은 자, 여기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여기 0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 A, 0, B 이런 문장이 나오면요. A 하기보다는 차라리 B 하는 게 더 낫다. 즉 뒤에 문장이 더 낫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 욕심을 이루고 사람을 잃기보단 차라리 일을 패하고 사람을 뭐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 보면 사람을 잃다라는 말 있죠? 그러면 이 실자와 아마 반대의 뜻을 가진 한자가 들어가겠습니다. 이 기억에는 얻을 득자가 들어가겠죠. 차라리 일을 실패하고 사람을 얻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장 보시면 대저 공이라는 것은 이루기는 어려우나 패하기는 쉽고 그쵸? 때라는 것은 뭐 하기는 어려우나 뭐죠? 얻기는 어려우나 이렇게 되죠. 얻기는 어려우나 읽기는 쉽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의 공통으로 들어갈 글자는 얻을 득자가 되겠습니다. 자, 1번은 다스릴 치자가 되죠. 2번은 기다릴 때, 3번은 어질현, 4번은 얻을 득, 5번은 온전할 전.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에서 20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먼저 해석을 해보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듣더라도 절대로 하지 마세요. 입 밖으로 발설하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죠. 다른 사람의 실수, 즉 단점을 보더라도 또한 전하여 말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말하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듣더라도 절대 말하지 말고 남의 실수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19번 기억과 짜임이 같은 것은, 기억은 타인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 즉 수식 관계가 되죠. 즉 수식 관계를 찾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보시면 좌우 왼자자에 오른우자 뜻이 상반된 한자가 나열되어 있죠. 이걸 우리는 병렬 관계라고 합니다. 자, 2번 직선입니다. 선은 선인데 곧은 선이 되죠. 즉 수식 관계가 되죠. 자, 3번 야심 밤이 깊다 이렇게 되죠. 즉 주술 관계가 되고요. 다음 4번 경로 노인을 공경하다 이렇게 되죠. 노인을 공경하다. 그래서 술목 관계가 되죠. 다음 5번 귀향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다 이렇게 되죠. 술보 관계가 되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 윗글의 내용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내용은 남의 허물을 듣더라도 입 밖으로 발설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실수한 것을 보더라도 절대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말하지 말라라는 뜻이었죠. 교훈으로 삼아야 될 사람 어떤 사람이죠? 그렇죠. 남의 단점을 말한 사람. 이거 하지 말라고 했었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1번에서 22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단 해석을 해보면 인이라는 것은 활을 쏘는 것과 같으니 활을 쏘는 사람은 자기를 바르게 한 뒤에 쏘고 그 쏜 것이 적중하지 않더라도 원망하지 않는다. 누구를 원망하지 않는다? 자기를 이긴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에게서 구할 뿐이다. 즉 자기에게서 잘못된 점을 찾을 뿐이다 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성어가 반구적이라는 성어입니다. 어떤 것을 했을 때 그 잘못된 점을 자기 스스로에게서 찾는 것을 우리는 반구적이라고 하죠. 21번 기억의 이유로 알맞은 것은 인이라는 것은 활 쏘기와 같다. 즉 잘못된 점은 나에게서 찾는 거죠. 모든 잘못을 나에게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딱 되어 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밑줄 친 한자가 니은과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은, 니은 보시면 쏘는 것이 적중하지 않더라도 맞지 않더라도 이렇게 되죠. 이 중자는 가운데 중자지만 여기서는 가운데의 뜻이 아니라 관역에 적중하다 또는 관역에 맞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보시면 1번 적중, 이미 적중이 나왔죠. 정답은 1번이 되고요. 2번은 중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흥은 쇠퇴하던 것이 중간에 다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중간이라는 뜻이 되고요. 자, 3번은 집중입니다. 한 곳을 중심으로 하여 모인다 이렇게 되죠. 중심으로 하여 모인다. 그래서 중자는 중심의 뜻이 되고요. 4번의 중단입니다. 중도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되죠. 5번 도중입니다. 길을 가는 중간이 되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3번에서 24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해석을 해보면 공이 일찍이 건의하였는데, 그렇죠? 병사 10만을 양성하여서 위급할 때 대비하고자 하였는데, 여기 보시면 서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해는 유성룡의 호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서해 유성룡이 그렇지 않다라고 여겼다 되어 있습니다. 이위는 무엇을 여기다 이렇게 되죠. 서해 유성룡이 그렇지 않다고 여겼다. 여기 앞의 내용을 반대했다는 내용이죠. 임진의 별난에, 즉 임진왜란이 되죠. 임진년 별난에 서해가, 즉 유성룡이 항상 조당의 말을 하기를 뭐라고 말하였냐면, 당시에 일이 없어 나 또한 백성을 흔드는 것이라 여겼는데 지금에서 그것을 생각해보니 이문정이라는 사람은 진실로 성인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그렇죠. 이문정이라는 사람이 병사 10만을 양성해서 위급할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라고 건의했지만, 그런데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이문정이라는 사람의 말이 맞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23번 보시면 기억의 도금으로 옳은 것은, 기억 보시면
건의죠. 건의.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니은이라고 한 이유와 관계에 있는 것은 이문정이라는 사람은 이미 앞을 내다보고 있었죠. 우리는 이거를 선견지명이라고 합니다. 즉 선견지명에 해당되는 성어 찾으면 되죠. 자, 1번 보시면 선견지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앞서 보는 지혜를 선견지명이라고 그러죠.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 2번 극기복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이겨 예로 회복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극기복례라고 합니다. 그럼 3번 불치하문입니다.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라는 뜻입니다. 다음 4번 백절불굴 100번 꺾여도 굴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 자세죠. 결리사의 이익을 봤을 때는 의로움을 생각하세요. 즉 어떤 이익을 봤을 때는 그게 올바른 것인지 먼저 생각하라는 내용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에서 26번입니다. 다음 시를 읽고 무릎에 답하시오. 자, 시를 먼저 해석을 해보면 12,000봉이 높고 낮음이 절로 같지 않네. 그 다음에 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군자는 임금 군자지만 이 군자는 2인칭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 그대라는 뜻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서는 그대란 뜻입니다. 그래서 군간은 그대 보아라 이렇게 되죠. 그대 보아라. 해가 돋을 때 여기서 일유는 태양이 됩니다. 해가 돋을 때 높은 곳이 가장 먼저 붉어지는지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나와 보시면 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고인은 옛꽃자의 사람인자, 즉 오랜 친구가 됩니다. 오랜 친구, 서쪽 황항루에서 사하고 여기서 사자는 이별하다의 뜻을 가진 사자입니다. 그래서 오랜 친구 서쪽 황항루에서 이별하고 그 다음에 연화, 연기 연자의 꽃화자가 되죠. 안개 속에서 꽃이 피는 거를 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개 속 꽃핀 3월에 양주로 내려가네. 다음 외로운 돛담배, 여기 돛담배 범자라고 나오죠. 외로운 돛담배, 먼 그림자 푸른 하늘에 닿으니, 즉 푸른 하늘에 사라지니, 오직 보이는 것은 긴 강, 여기서 긴 강은 양자강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보이는 것은 양자강이 천재, 하늘 끝으로 흐르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다음 25번 기억에서 미음의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기억은 높낮이, 아까 높고 낮음이 저절로 같지 않네가 되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 니은은 일유는 태양이라고 했습니다. 니은도 맞고요. 다음 디귿 고인, 오랜 친구라고 그랬죠. 그래서 맞고요. 다음 리을 벽공, 이 공자는 빌공자지만 여기서는 하늘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벽공은 푸른 하늘이 되죠. 4번 맞고요. 그럼 미음은 천재는 하늘 끝이 됩니다. 은하수랑은 전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6번 위시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가는 무라일체의 경지를 표현하였지. 무라일체에 대한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죠. 1번은 정답이 되지 않고요. 2번 가는 인간의 유한함과 자연의 무한함을 비교하였지. 유한함과 무한함을 비교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3번 나에는 이별을 아쉬워하는 감정이 나타나 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구와 이별하고 있었죠. 여기 보시면 친구와 황학로에서 이별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별하는 아쉬운 감정이 잘 드러난 시였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고요. 4번 나에는 세속과의 단절이 드러나는군. 세속과의 단절에 대한 내용은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5번 가와 나에는 모두 색채의 대비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나시에는 색깔이 전혀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정답은 5번도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7번에서 28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김백곡, 여기 백곡은 김득신의 호라고 되어 있죠. 즉 김득신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김득신은 독서기에 여러 책을 읽은 횟수를 기록해 놓았는데 사기 백이전은
11만 3천 번에 이르렀다. 즉 11만 3천 번을 읽었다. 이렇게 되죠. 다음 기소자 그 적은 것도 수천 번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즉 수천 번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되죠. 서계가 있은 이래로부터 이렇게 됩니다. 서계가 있은 이래로부터 이 자자도 스스로 자자지만 여기서는 뭐뭐로부터라고 해석이 됩니다. 서계가 있은 이래로부터 상하로 수천 년 시간과 종행 3만리 거리에 독서에 부지런하고 또한 수컷웅자지만 여기서는 영웅 즉 뛰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독서의 부지런함과 또한 뛰어남은 마땅히 백곡을 제1로 삼아야 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됐죠? 27번 의미상 기역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기역은 보시면 덜 감자가 있습니다. 즉 그 적었을 적에는 수천 번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다. 즉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다. 아래란 뜻을 가진 한자 찾으면 되죠. 1번은 찰만자, 2번은 아래아자, 3번은 미칠급, 4번은 쓸용, 5번은 회복할 복 다시 붙자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니은의 의미로 옳은 것은 니은 보시면 서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서계라는 것은 글자로 사물을 표시하는 부호, 즉 문자를 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가 되죠. 정답은 1번이 되고요. 2번은 백성이고 3번은 사관, 4번은 서신, 5번은 계국이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9번에서 30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먼저 해석을 해보면 안용복 사람 이름입니다. 안용복은 외나라 말을 잘하였다. 이 선자는 착할 선자지만 여기서는 잘하다의 뜻입니다. 안용복이란 사람은 외나라 말을 잘하였다. 바다에 들어가서 고기 잡으러 자죠. 바다에 들어가 고기를 잡고 이 채자는 캘 채자, 즉 해초를 캐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바다에 들어가 고기를 잡고 해초를 채자다가 표류하여 울릉도에 이르렀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피구는 잡힌 거죠. 잡혀서 대마도로 들어가서 이에 말하기를 현재 지금 외나라 사람에게 잡혀서 대마도로 들어갔죠. 그래서 안용복이 말하기를 울릉도는 우리나라와의 거리가 하루 길이고 외나라와의 거리가 닷새 길이니 우리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울릉도는 너희 외나라보다 우리나라에 더 가깝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조선인이 즉 조선 사람이 스스로 조선 땅의 각권을 어째서 잡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외나라 사람 앞에서도 당당한 안용복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9번 기역에서 디귿의 풀이로 옳은 것만을 복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역은 잘하다죠. 기역은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정자는 여기서는 길이었죠. 하루 길 이렇게 됐죠. 그래서 니은은 되지 않고요. 다음 디귿 우리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죠. 속하다의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디귿은 맞죠? 기역, 디귿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0번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가에 나타난 태도로 옳은 것은 안용복의 아주 당당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2022학년도 9월 수능 모의평가 한문 영역을 같이 풀어보았는데요. 오늘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